자, 카풀 서비스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던 이 택시 업계가 이번에는 또 다른 갈등을 또 추가로 빚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젊은 층에서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데요. 자, 택시 업계가 얼마 전 승합차 공유 서비스, 이른바 타다를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소중숙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공유차 부분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로 인해서 뭐 택시 기사님들이 몇 번 분신도 하고 있는데 그 2라운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는 카카오 카풀 때문에 택시 업계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미 택시 업계로 지금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카풀이 양보를 하면서. 그 상황에서 이 타다 서비스가 상당히 이제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주변에서 움직이는 걸 봤는데, 회원수가 벌써 한 30만 명 되고, 요금은 비싸지만 여러 가지 편의성과 쾌적성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 측에서 이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결국 지금 현행 법으로 본다면 11인승 이상 부분은 문제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택시업계가 고발한 이유는 그 부분은 여행 같은 거 가기 위한 그런 데 적용되는 거지, 네. 공유 어떤 택시 이런 부분의 입법 취지가 아니다라는 그걸로 해서 지금 고발을 한 건데, 네. 어쨌든 저 부분을 둘러싸고 너무 택시업계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굉장히 사실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 차량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는 택시업계, 하지만 이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소카라는 업체 측에서는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서비스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기사 알선 조항을 이용해 한 서비스고요. 택시랑은 아예 그냥 사업 구조나 서비스 방식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 비슷하게 이제 느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다릅니다. 서울시랑 국토부 등에서 적법한 서비스다 이렇게 재차 공표를 한 바 있고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 자체를 가지고 이게 위법이라고 시비를 거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고요. 지금 화면에 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은 하얀색 승합차가 보입니다. 거기에 옆에는 타다라고 쓰이는 바로 저 모양의 차.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를 부르던 젊은 층들이 요즘은 저 타다 승합차를 많이 부르고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택시처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일단 굉장히 차 자체가 딱 봐도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크고 이제 일반 서비스 택시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뭐 와이파이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들 정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충전이 항상 고민인데 가면서 충전기를 배치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조금 더 고급화 시켜놓고 또 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어서 조금 뭐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아니면 사람이 네. 일가족이 타서 많이 타야 된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저게 택시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편하다고 해서 사실 기존 택시와는 좀 시장이 좀 달라 보이긴 해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사용했던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들을 엄청 많이 올려놔서 제가 몇 가지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특징으로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게 사실 택시는 불러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승차 거부가 없이 운영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했더니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일단 와서 일단 타면 목적지를 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또 차가 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탈 수 있다. 아까 유모차를 갖고 있는 애기 엄마들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차 내에서 뭐 와이파이, 충전기 뭐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끈다. 요금은 어떻습니까? 택시하고 비교하면. 택시 요금보다 10에서 20%가량 비싸다고 하는데 네. 또 공교롭게 서울시 택시 요금이 올랐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영국이 처음에 마차에서 차가 발명될 때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즉 차가 마차보다 앞서 나가지 못하도록 붉은 깃발을 흔드는 법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 그러므로 해서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이게 독일이 이제 자동차 산업을 이어받아서 성장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이 카풀이나 새로운 공유 시스템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새로운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저런 시스템을 조직력을 가진 택시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그 제동을 거는 것인데 네. 그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똑같은 붉은 깃발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택시 업계에서는 진짜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택시 요금이 또 올랐지 않습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깨끗하다면 그 서비스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혹시 요금이 올랐으니까 기사님들도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들을, 승객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뉴스탑 10 10번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